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의 성장, 현업만으로는 힘든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들은 주관적인 생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생각은 이러하다 라고 하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저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좀 이런 관점으로 많이 가르친다. 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좀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현업에 가면 더 성장할 거고 어떤 회사에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장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일단은 공부는 공부고 현업은 현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관점엔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일정 수준의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이제 막 어마어마한 판타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괴리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해주는 얘기를 담아봤는데요. 학생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현업 개발자는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그렇기만 하진 않다. 무조건 성장하지도 않고 무조건 멋지지만도 않다. 고등학생들도 케바케 있듯이 현업 개발자도 실력 정말 천차만별이고 케바케 심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생들 보면 이제 뭐 찐따도 있고 저기 일진도 있고 모범생도 있고 막 중간 계층도 있고 막 이러잖아. 이런 것처럼 현업 개발자도 실력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정말 재밌는 게 정말 능력자가 있고 저쪽에는 그냥 고만고만한 개발자 딱 있고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평가하게 설계돼 있어요. 그 정글의 세렝게티만 해도 막 이렇게 누가 제일 세고 그러면은 이제 기잖아. 제일 센애 옆에 지나갈 때 이렇게 조심히 이렇게 가잖아. 이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도 이제 현업 개발자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진짜 잘한다라고 하면 저분이 말하는 얘기를 더 신뢰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윤추구 집단이고 저 사람이 일했을 때 큰 문제가 안 생겨서 제품의 질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매출이 막 발생하고 뭐 이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잘하는 개발자들한테 정말 잘해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범생만 이뻐하듯이 이제 그런 고등학생들한테 보여지는 현상이 똑같이 현업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이제 어떻게 빵셔틀하는 친구 보고 너 존나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놀리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회사에서도 사실 좀 약간 그냥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그냥 이렇게 달라 좀 분위기가 뭐 그런 사람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무능한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 실제로 있고 굉장히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 그분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냥 어찌어찌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현업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그냥 똑같다. 그래서 정말 이 안에서도 자본주의 막 이런 게 되게 심하다. 이걸 좀 일단 먼저 아셔야 돼요. 무조건 성장이 현업에 간다고 무조건 성장되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그런 생각을 좀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현업에 간다고 성장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냐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회사의 문제냐 좀 보기도 애매해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현업은 신중한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현업은 공부할 때보다 실험적인 정신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수에 관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고 일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긴장도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입 개발자를 뽑고 그 친구들 이렇게 첫 한 달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바짝 긴장해 있어요. 특히나 실력이 좀 애매하고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실수할까봐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요, 어떤 뭐 실수는 좀 덜 하겠죠. 실수는 좀 덜해지는 장점은 있어도 모험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하겠다. 공부의 시간에 실패해도 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공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부의 장점인데 그 이제 도전이 잘 안 되는 거죠. 도전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그러니까 취해지면서 어떤 그 현업은 약간 안전 만능주의 이런 식으로 일하게 되는 경향이 아무래도 좀 있어요. 왜냐면 봐봐요. 내가 서버 설치하다 지금 공부하다가 날려 먹었어도 그럼 하하 웃고 짜증나 이러면서 그냥 하루 이틀 공부 더 하면 끝나잖아요. 현업에서 서버 날리잖아. 난리 나는겨. 물론 백업을 숙련된 개발자가 있다면 백업을 해놨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그런 실수를 꼭 한 번씩은 하게 돼 있어요. 평생 한두 번. 저는 진짜 아찔한 실수를 몇 번 했었죠. 뭐 그 사용자 모든 이름으로 호호호로 다 바꿔버린 적이 있었어요. 1km 사용자.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해킹당했던 유저들이 막 연락 오고 막 그래가지고 나 미친 줄 알았어.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무튼 그때 정말 용자님이 계셔가지고 회사에 정말 도와주셔가지고 겨우겨우 복구를 했는데, 아 정말 그 당시에는 땀이 삐질삐질 났어요, 등에.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실수를 해보게 되고 그게 이제 큰 비용으로 돌아오게 돼요. 즉 옛날에 KT 쪽에서 프로젝트 할 때 어떤 사람이 실수를 크게 해가지고 그 중간 업체랑 KT랑 그 업체를 해가지고 서버를 30분 동안 마비되게 했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그 보상 비용이 뭐 2억이었나? 뭐 3억이었나? 아무튼 그게 나왔는데 이제 반반 짊어지기로 하고 쇼 붙인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요 정도로 내가 한번 잘못 모듈을 넣거나 이러면 큰일 나니까 좀 현업은 아무래도 돈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좀 약간 안전지향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실험 정신, 창의력 이런 게 좀 발전하기가 힘들어서 좀 이렇게 공부와는 좀 효율이 좀 다르다. 그래서 성장이 좀 더디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늘 하던 거, 잘하던 것만 하게 되니까. 그래서 현업만으로 성장이 힘든 상황인데, 문제는 현업이 한다고 성장이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운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심하다는 게 제가 지적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이 양질이면 좋겠지만 회사의 니즈는 하나의 업무에 맞추어져 있다. 그 업무만 늘 수밖에 없다. 아까 말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당신이라면 숙련도가 떨어지는 개발자 돈 주면서 도박을 시키겠는가?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서버를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서버를 하던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갑자기 서버를 하고 싶대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꽤나 되게 숙련도가 높았던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거 시켜볼만 하겠지만 평소에 일이 그냥 그래. 근데 일이 그냥 그렇고 그냥 평타? 좀 애매해. 근데 이 사람한테 신뢰가 안 가는 상태에서 새로운 플랫폼까지 맡긴다. 와, 이거는 그 사람 성장한테 좋겠죠. 그 개발자 성장에는 좋겠지만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숙련된 개발자 뽑겠죠. 회사는 도박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술 엔지니어들은 확실히 그냥 평타만 잘 치고 문제만 안 생기게 개발만 잘해도 그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직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만 잘 만들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어쨌든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만 구글조차도 20% 내외의 시간만 성장에 활용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에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부서가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본 이제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구글의 그 특정 부서는 개발 쪽 부서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5일이 있으면 하루 정도만 이제 개인 연구나 그런 어떤 프로젝트로 한대요. 이것도 개인 공부라기보다는 좀 자유 연구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복지 좋다는 구글조차도 한 20% 내에만 그걸 활용하게 하고 그것도 회사에 이득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회사에서 그런 프로젝트로 잘 된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크롬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회사에서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초대박이 났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서도 약간 로또를 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글 내부에 도입된 게 꽤 많대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하는 건데 문제는 전제 조건이 구글은 되게 까다롭게 그리고 누가 만들었다고 무조건 인정해주는 문화가 아니라 잘한 사람이 만들면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애초에 뽑을 때부터 되게 까다롭게 괜찮은 스펙의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저런 20%가 굉장히 효용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제가 그 다음 장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정도로 생각보다 이렇게 막 성장이라기보다는 잘한 사람들에게 떡밥을 던져주는 거지 걔를 스카우트 하려고 왜냐면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다 막 이러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솔깃하잖아.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그래서 가는 거지 개발자들이 그 상위 클래스에 있는 개발자들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회사 분위기나 뭐 연봉이나 엄청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비위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게 더 생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또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20% 주는 그 연구 기간은 확실히 또 양질이더라. 그래서 구글을 또 먹여 살리고 뭐 이런 면에서 괜찮은 기브 앤 테이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주면 그냥 셀프로 잘 노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사람 봐가면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즉
근데 문제는 현업만으로 성장이 좀 힘든 이유가, 이것도 구글이나 자기가 좀 잘하면 괜찮은데 잘하는 개발자가 아니라면 인위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뭐 운이 좋아서 내가 잘 모르는 분야, 내가 연구하고 싶었던 분야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문제는 아까 말한 그 회사는 도박하는 거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나 개발적으로 도박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그쪽 잘 아는 사람을 정당한 돈을 주고 그냥 뽑는 것도 선호를 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장할 만한 기회가 오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 즉, 내가 좀 일을 좀 다채롭게 하게끔, 뭐 회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회사에서 일도 잘해버릇하고 막 이래야 좀 더 기회가 많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개발 회사 보면은 거의 보면 어떤 회사든 되게, 제가 한 300개가 넘는 회사를 봤는데, 그 회사의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회사를 움직이는 상위 20%가 있어. 그 사람들이 거의 회사 일을 다 해요. 너무 무서워. 그럼 나머지 80% 개발자는 이 사람들 서포트 하는 거지. 근데 일 처리는 그 사람들이 주로 하더라고. 참, 뭐 설계부터 모든 거. 뭐 문제 생기면은 다 처리하고,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보면. 근데 이게 회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냐? 회사는 그냥 필요한 개발자를 뽑았을 뿐이고 성장 계약을 개발자랑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당신의 성장을 보장해줘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이렇게 음식점에서 내가 돈 주고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내 건강까지 챙겨주는 레시피를 써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 뭐 떡볶이가 너무 매워서 위에 자극을 준다, 이거는 다 알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건강까지 챙겨주면 너무 좋지. 회사도 마찬가지야. 개발자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하면 너무 좋지. 근데 회사가 그거를 보장해줄 의무가 없더라고. 그래서 회사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개발자, 그냥 안드로이드 개발자 뽑고 싶어서 그냥 뽑은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성장 안 한다고 징징대는 건 이제 사실 본인 문제죠. 거길 나오든지 아니면 성장할 수 있는 포지션에 가든지 아니면 나와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도전 정신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설득시키든지, 뭐 사실 뭐 이 중에서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은 성장의 핵심은 좋은 일 또는 별도의 공부, 좋은 일을 하거나 별도의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정말 좋은 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을 뭐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별도의 공부가 필요해요. 별도의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개발자의 성장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환경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 바꾼다고 항상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본인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회사에서 공부한다는 건 월급 받고 공부하겠다는 건데 그것만큼 이기적인 게 어디 있는가? 주 업무와 공부는 엄연히 차이를 둬야 한다. 라는 게 일단은 제 입장이에요. 일단은 그쪽에서 월급을 준 거 목적에 부합한 다음에 그것까지 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시간을 따로 마련하셔야죠.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되게 가혹하죠. 그럼 그 다음에 나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돈을 내고 있으니 성장을 도와주는 거지 현업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냉정하게 말하는 편이다. 예, 제가 실제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 때 더 많이 시행착오를 해보고 학생 때 더 많은 시도를 해보고 좀 더 자유롭게 표현도 해보고 작품에 많이 녹여보고 실수도 해보고 이러면서 얼마든지 그래도 좋다. 하지만 현업에 간 이상은 실수의 확률을 많이 줄여야 된다.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가 됐을 때는 프로답게 해야 된다고. 그냥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냥 그 실수가 당연한 거야. 자기 실수는 당연해서 실수하고 그냥 머리 긁적긁적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보면 이제 짜증나는 거지. 되게 이제 그거 수습하는 사람은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런데 보통 아까 말한 상위 20% 정도 되는 그 회사마다 그 중심부 축에 있는 그 능력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빡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발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 그런 개발자들은 회사에서 놓고 싶지가 않아. 얘네들 괜찮거든. 그러니까 기여도도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겠죠. 그러다 CTO 되는겨.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수료자들 보면 수료자들 중에서도 퇴근 후에 팀노바에 나와서 하루하루 스터디하고 주말에까지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팀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보는데 와, 얘네 대단하다. 내가 수업 때 정말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자라고 서로 이제 약속도 했고 물론 약속은 하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 생각하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수료자들이 정말 있잖아요. 연식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실해져요, 애들이. 옛날에는 정말 애들 기죽을까봐, 야, 너 정도면 업계 가면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칭찬 위주로 해줬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겸손도 같이 가르쳐요. 나와가지고 되게 못되게 굴지 말라고. 못되게 굴지 말고, 그리고 이제 좀 회사에서 인정 좀 받고 예쁨 받는다고. 요새 저희가 워낙에 예쁨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막 1년, 2년 지났으면 되게 건방져서 오는 그 수료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막고 싶은 거야. 그 친구한테 한 소리예요.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할 거면 그냥 오지 말라고. 왜냐면 너무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 친구 졸업할 때 얼마나 예쁘고 멋있었는데, 정말 막 꿈이 가득한 막 그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회사에서 능력자로 이제 막 인정받고 그러면 사람이 되게 거만해진 사람 보면 전 되게 싫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가르친 애들이 아직 이제 경력 끼케봐야 1년, 2년밖에 안 된 애들이 마치 막 너무 막 그게 너무 싫더라고. 회사에서 막 이쁨 받고 막 일 잘한다 소리 듣는다고 막 되게 막. 그런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칭찬받는 게 아니라 되게 재수없어져서 오는 거 있잖아요. 약간 거만해져서. 가끔 있어요. 모든 수료자 다 그러진 않는데 아주 가끔 한 명씩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친구 안 만들려고 이제 요즘 다른 걸 더 강조를 해요. 제가 원래 태도 지적하는 거, 제가 누구 태도를 지적해요. 내 태도가 다 빠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남 태도 지적하는 거를 그렇게 막 안 지적하려 그러는데, 근데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 나는 망했지만 애들은 안 망했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태도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회사 생활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감수하고 그냥 살았는데, 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지. 얘네들이 잘만 가르치면.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겸손을 가르치고 열심히 해야 돼,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주말까지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수료하고 나서도 사무실, 저 되게 넓어요. 팀너바 사무실 열악하다 그러는데 우리 사무실 7개 있거든? 그냥 하나만 가보고서 열악하다 얘기하는데 웃기고 있어. 우리가 제일 시설 좋을걸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멋지게 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 굉장히 시설 좋아요. 굉장히 공부할 공간도 많고 토론할 공간도 많고. 아무튼 그리고 공기청정기 우리가 제일 많을걸? 모든 교육기관 중에. 아무튼 헛소리 그만할게요. 그래서 집에 가면 쉬고 싶고, 야근 많다고 쉬고 싶은 게 사람 심정인데 야근 많다고 핑계대지 말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얘기하면 분명히 막 빽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야근이 내 문제냐, 회사에서 억지로 막 이렇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첫 번째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야근을 억지로 시키는데 페이도 안 준다든지, 아니면은 나의 동의를 안 받는 회사, 그러니까 일정 조율할 때 내가 내 동의가 없어. 개발자인 내 동의가 없는데 나한테 일정을 주는 회사, 이런 회사는 일단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회사를 억지로 다니는 건 제가 얘기했죠. 제가 진짜 총대 메고 욕 처먹을 그 각오로 얘기하는데, 그런 회사를 못 나오는 이유가 만약 다른 곳에서 본인을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면 그 본인 문제예요. 근데 일단은 문제가 좀 있는 회사를 왜 참고 다니시나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아요. 물론 개발자가 야근이 없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야근 많이 했고 저는 철야도 많이 했어요. 새벽 막 4, 5시에 퇴근한 적도 되게 많은데, 그때는 그냥 저도 그냥 동의한 야근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너무 그 개발이 재밌었거든. 그 새로운 안드로이드 처음 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막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불만 하나도 없고 지금도 다시 돌아간다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막 아까 나는 그래도 그 회사는 저한테 일정 같이 산정해서 했어요, 일은. 제가 동의했고요. 근데 내가 동의하지 않은 일정을 억지로 시키는데 그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다른 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회사를 꾸준히 다닌 거는 사실 본인 책임도 있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자기 선택하기 나름인 겁니다. 무조건 저 막 이렇게 이거 찍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러면 실력 없는 개발자는 어떻게 되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는데 그거는 저한테 따질 게 아니고, 그리고 회사에 따질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정부에 이 불합리한 제도를 시스템을 만든 그런 사람들한테 법을 바꾸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자본주의에서
있잖아요. 그 저비용 고효율을 원하는 거는 기업에 늦추고, 그거는 공기청정기 하나 사든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렴하고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 원하잖아. 그건 다 모든 사람의 모든 니즈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에는 개발자와 수요와 공급의 기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이콧을 못한 사람이 오히려 이런 안 좋은 문화를 더 만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조건 제 학생들 저런 입장 나오면 저한테 바로 연락해서 바로 상의회에 바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바로 더 괜찮은, 최소한의 기본이 갖춰진 회사를 다 갔고요. 본인 실력 미숙인데, 그러니까 야근의 이유는 두 번째가, 그러니까 저 회사가 진짜 되게 이상하다 이런 회사 말고, 본인 실력 미숙이에요. 일단은 일정 조율을 나랑 했고, 문제가 그러니까 나도 동의한 상태에서 본인이 실력이 미숙해서 일정을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스킬이 딸려가지고 공부하면서 만드느라고 오래 걸기나 둘 중 하나죠. 회사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본인 실력 미숙입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회사를 나오거나 아니면 따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든 더 성장할 만한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어쩔 수 없다. 개발자 원래 이렇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도 개발자 오래 했으니까. 실제로 저는 300개 이상의 회사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면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많이 봤으니까, 진짜 그 회사밖에 없는 거 아니니까 본인이 진짜 메리트가 있고 나가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나오시길 저는 원합니다. 그런 회사는 오히려 더 없어져야 될 회사라고 생각해요. IT 업계 착취 되게 심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안 그런 회사고 굉장히 개발자 존중해주고 괜찮은 회사 많으니까 좀 더 이렇게 식견을 많이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장을 회사에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근데 주말까지 우리 공부하는 수료자들이 보면 토요일마다 나와서 같이 스터디하면서 하더라고. 근데 이게 회사 다니면서 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집에 가면 쉬고 싶고, 저는 걔네들 보면서 오히려 제가 약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수료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런 배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학생들한테. 난 이거밖에 안 되네. 이런 생각. 그런 거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저는 제가 못했던 경지까지 그 친구들은 오르지 않을까, 개발자로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좋은 일을 어떻게 맡아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별도의 공부는 알겠고, 근데 그건 내가 여유가 안 생겨. 근데 만약에 내가 좋은 일을 맡아서 그냥 일을 했는데 내가 성장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좋은 일을 어떻게 만나? 일단은 성장하는 좋은 일이란 게 뭔지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일, 일반적인 난이도가 아니고 디테일이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일은 보통 어렵다. 즉, 잘하는 개발자에게 이런 일이 온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하는 개발자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안 오고, 어렵지 않은 일은 경험치가 낮고, 어려운 일은 경험치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일이란 거는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건 복잡도가 높고 숙련된 개발자를 필요로 하죠. 그런 일들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노출되어야 경험치가 쌓이고, 그러면서 그런 테크닉이 쌓이게 되는데, 그런 테크닉들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잘 안 하려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 안 하는 개발자의 특징, 어려운 일 주면은 소화를 못하니까 안 줘요. 능력자 개발자들이 그 일을 배당해주는 팀장급이나 CTO급이 안 줘요. 쟤한테 줘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지. 쟤 또 져갖고 질질 끌 거야. 막 짜증나네 막 이러면서 안 줘요. 처음에는 시켜보겠지. 근데 이게 일을 못하면 안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제안하는 건, 일단은 본인이 실력이 좋아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개발 어떤 분야는 다 똑같고, 면접 때부터 어떤 일 할지 꼼꼼히 좀 상세히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무조건 지켜지진 않아요. 실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큰 틀은 애지간하면 맞으니까, 그 큰 틀, 내가 성장하고 싶은 방향의 업무가 맞는지 물어보세요. 면접 때 그런 업무에 대해서 보통 경력자 좀 꼼꼼하게 일하시는 분들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물어보면은 이제 내가 이런 각오로 이렇게 하면 성장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은 돈도 받고, 그 회사 업무도 도와주고, 그 회사는 제품 나오고 나는 돈 벌고, 그럼 서로 이제 기브앤테이크 하면서 좋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위에 모든 방법은 그냥 잘해야 돼요. 잘하는 개발자가 한정되어 있는 시나리오예요. 기술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길어서 죄송합니다. 고랩이 더욱 고랩몹을 잡고 더 높은 보상을 받는다. 기술 또한 그러하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랩이 더 고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레벨 10일 때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10 레벨을,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해. 그러면 10렙 몬스터를 잡겠죠. 그럼 보상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레벨 1이야. 그럼 레벨 1일 때, 레벨 1짜리 몹을 잡으면, 이제 이렇게 보상이 하나만 들어오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이제 왜 게임에서는 우리가 이런 계산을 빠릿빠릿하게 하면서 왜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이런 기술을 잘 빠릿빠릿하게 계산을 못 해낼까? 그것은 게임은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시각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피가 1이 찼는지, 그 스태미너가 어느 정도 빠졌는지, 마나가 얼마 남았는지 수치화해서 다 보여줍니다. 내가 몇 정도 더 싸우면 레벨업 하는지, 경험치를 얼마나 더 싸우면 레벨업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전투력이 몇인지 정확히 수치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치화가 잘 되는 그런 곳 있죠. 예를 들면 몸무게 같은 거는 우리가 관리하려면 정말 그 수치화를 잘 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이런 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개발자의 실력이라는 게, 그리고 내 기술 수준이라는 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진단하는 것부터 굉장히 스트레스고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여러 사람의 인정을 받고 회사에서 존중받는 개발자가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 느껴지면은 좀 느껴보세요. 좀 내가 좀 회사에 존중받는 편인데 난 그런 게 안 느껴져, 그러면은 좀 섬세하게 좀 이렇게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항상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상위 30% 이내에 드는 개발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 강의 내용에 저희 학생들한테만 하던 얘기인데, 이제 유튜브 하면서 저도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이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저는 상위 30%일 때는 경험치, 이런 보상이 더 많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렇게 많이 일을 했었고, 이거는 일반적인 프리랜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와,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나도 성장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이거는 좋은 일이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보통 어려워요. 그리고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막 엄청 힘들고 막 날 새고 막 3시간 자고 막 4시간 자고 뭐 이럴 때가 많아서 고생스럽긴 한데, 그렇게 이제 그런 레벨업의 큰 보스몹에 가까운 그 일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만큼 성장해 있음을 뒤돌아볼 때 알겠더라고요. 뒤를 한 번씩 쫙 돌아보면, 아, 내가 이런 것도 했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개발자들한테 사랑받을 때 더 기분 좋더라고요. 아무튼 요 정도.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선 내가 허접하다면 내가 허접하다면 공부를 따로 하던지,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그 업무에 과감하게 도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직을 그냥 선언을 했다면 이직을 할 때 어떤 업무를 맡고 그게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시너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많은 현업 개발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머리가 진짜 아프실 건데,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나한테 약이 되는 어떤 그런 연산들은요, 약이 되는 프로세스들은 보통은 복잡하고 다른 인간들도 복잡하게 느끼는 프로세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전문가잖아요. 현업 개발자고, 그런 전문가답게 계산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